오늘 6월 7일입니다. 제가 어제랑 옷을 똑같이 입고 출근을 해가지고 어제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 6월 7일이고 제가 이 하얀 옷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만나면 하얀 옷을 입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어제도 입고 오늘 입고 이틀을 입고 출근하네요. 오늘은 좀 예약이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돼가지고 오늘 한 달 만에 우리 강아지들을 데리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약이 그래도 좀 빨리 마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강아지들이랑 산책하고 출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원래 읽을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지만 좋은 유튜버들을 만나서 유튜버들이 책에 대한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찍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좋은 내용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됐고 또 그 안에서 깨달음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직장에서든 뭐 친구 관계에서든 내가 외로우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 이런 강박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이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야 돼 이런 기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감정 뭐 사냥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타지에서 와서 혼자였고 기대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내가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걸 혼자 다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뱀파이어라 부르죠. 감정을 갉아먹는 뱀파이어라고도 부르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저한테 뱀파이어라고 기 빨아먹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감정의 사냥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한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 보니까 이제 사건 사고들이 해결이 되고 나 보니까 그때의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내 혼자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거는 정말 제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좋은 인간관계인데 매일 전화하고 매일 힘든 거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를 보니까 저는 저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저에 대한 어떤 뿌리가 없었고 저에 대한 자아 성찰이 없었고 저를 저가 못 믿은 거죠.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아예 없었고 관계도 없었지만은 저는 저를 믿지도 못했지만은 저와의 관계가 너무 멀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도 안 좋대요.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가 전 너무 멀어서 문제였는데 저는 저와 저를 이제 아침마다 만나서 너 오늘 어때? 너 몸은 어때? 저가 저한테 얘기해요. 너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은 어때? 그리고 오늘 하루는 행복할 것 같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가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저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게 저와의 관계고 그 이후에는 만날 시간이 없죠. 이제 강아지들 산책시키고 집안 살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집에 오면 12시고 근데 이제 자아 성찰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러니까 이틀 동안 잠을 잤는데 약을 4개에서 3개로 줄였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약을 4개에서 3개를 줄였는데 이제 조금만 더 된다면 3개에서 2개, 2개에서 하나에서 반알 그렇게 1년 동안 저는 약을 뭐 끊을 순 없겠지만
줄여 나가는 걸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약에 의지하는 내 자신으로부터 조금 이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약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내 스스로 일어나는 힘, 자는 힘, 그걸 기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전 막 잘해주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약속을 파기를 하면 막 제가 상처를 받고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 자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죽음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내 눈으로 봤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천식이 있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를 제가 스스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극심한 공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다행히 저는 이제 종교가 있으니까, 크리스찬이라 보니까 수련회를 가서 진짜 껍데기로 덮여있던 제 의식을 깨뜨리고 무의식을 찾아가 보니 저는 정말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증오심으로 가득 찬 아이는 계속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괜찮아, 오늘 괜찮아,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아도 괜찮아, 오늘 좀 이런 사건이 생겨도 괜찮아, 이거를 의식을 깨뜨려야 무의식을 만나는데, 저는 수련회 가서 의식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늘 자던 곳에서 자야 되고, 저도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어요. 자던 자에서 자야 되고, 만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저는 신랑이 없으면은 잠을 사실 못 자요 지금. 근데 신랑이 없는 2박 3일을 보냈고,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밥도 먹어보고, 근데 그 수련회 가기 전에는 밥을 먹으면 계속 토하고 경련이 일어나니까 밥이라는 것도 공포고 잠이라는 것도 공포고, 이게 이 공포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지금 해하는 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증오심, 복수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가서 약간 하루 동안은 말을 못하게 해요. 무건수원처럼.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 의식이 깨진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되게 필요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을 깨뜨려 보니, 너가 이렇게 공포에 벌벌 떨고 있었구나. 걔를 꼭 안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에 있어서 어떤 이런 선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되게 예쁜 선. 그러니까 화단에 이게 우리 꽃이 피어 있으면 화단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그 있잖아요. 꽃을 꺾지 마세요. 그런 것들처럼, 그래야 그 꽃이 더 예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좀 밀접하고 가깝게 맺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제 옆에 있었던 되게 좋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또 무의식도 만났고, 또 제가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게 두려움이라는 실체를 만났잖아요. 어디서 왜 두려운가? 저는 사람들을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얼마 전에 금요일에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그날 예약이 너무 엉킬 대로 엉켜서 며칠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상욕을 하셨어요. 저보다 20살 어리고, 근데 그분한테 제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손님들이 예약을 안 하고 막 들어오시는데 그걸 다 내보낼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기다리게 하고 시술을 했는데 기분이 나빴던 거죠. 저 많이 배웠어요, 그날. 그래서 그분이 상욕을 하셔가지고 그날 시술비 안 받고 새벽 1시까지 머리 해드리고 무릎 꿇었어요. 저는 잘못했다고 했어요. 진짜 죄송하다고. 제가 고의적인 건 아닌데 오늘 이상하게 예약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분들을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어르신들, 그분들을 30-40분 걸어서 오신 분들을 어떻게 다시 보낼 수가 없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오늘 고객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거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시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분이 클레임을 걸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앞으로 보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건 100% 제 잘못인데, 그분이 그렇게 욕을 할 때 제 주변의 고객들이 그걸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객님들이 좀 많이 놀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화낼만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제 사과를 드렸고, 제가 고의적인 게 아니고 고객님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설명을 했고, 또 그만큼 제가 책임을 졌어요. 그 시간적으로 고객님이 저한테 기다리는 거에 대한 건 제가 시술비 받지 않았고, 그만큼의 클리닉도 이제 또 해드렸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더 이상은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한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랑 저랑 친한 관계도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고객님들이랑 너무 친하잖아요. 사실 얼마나 친하냐면 제 밥 삼시세끼를 걱정해줘요, 카톡으로.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고마운데, 그분들이 미용실에 예약을 하고 오면 그분들이 저한테 주셨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하려다 보니까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잘해주시는 거는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항상 평생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하는데, 잘해주는 거는 잘해주는 거지만 이제 예약을 하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이럴 일이 절대 없을 거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상욕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만날 자신은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분이 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상욕을 그날 받은 거에 대한 어떤 메시지는 분명했고, 제가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한 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 안에서 꼭 내 안의 거인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안에 거인이 꼭 있다고 좋은 거인, 그 거인을 꼭 메시지 안을 통해서 그 거인을 만났고, 그 만난 거에 대한 통찰을 해서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제가 끼치는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강아지들이랑 출근을 하고 있는데 참 오늘 하루도 잘 넘어가는 행복한, 고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가 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는, 또 제 나름대로의 약속을 지키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자막을 좀 넣을게요. 이게 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음이 너무 심해서 자막을 넣고 음악을 깔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좀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소음을 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가지고, 저는 사실 운전하는 시간 외에는 사실 다 정말 시간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15분 영상을 끝까지 마칠게요. 안녕.